때는 첼사고숭3년, 한때 위대했던 제국의 마지막 자취가 사방에서 포위당한 채 위태롭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들은 혼돈의 물결을 막아서는 방파제와 같았습니다. 자주색 옷을 두른 그들의 황제들은 전설적인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자랑하는 도시 콘스탄티노플에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로마의 후계자인 비잔틴 제국은 이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적들은 약점을 감지하고 죽이기 위해 모여듭니다. 이것은 비잔티움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몰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흥망성쇠를 이해해야 합니다. 비잔틴 제국 또는 그들이 스스로를 불렀던 대로 로마 제국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은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는 곳이자 무역과 학문의 활기찬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어와 정교회는 그들의 문화의 근간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인, 아랍인, 북쪽의 야만인들의 침략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스의 불과 난공불락의 요새를 갖춘 그들의 군대는 침략하는 어둠에 맞서 방어선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제국조차도 약점은 있습니다. (11세기) 무렵 비잔틴 제국은 한때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외관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제국의 금고와 인력이 고갈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제국을 괴롭혔던 암적인 내부 분열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강력한 가문들은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약화시켰습니다. 종교적 분쟁은 대중을 더욱 분열시켰고 서방의 잠재적 동맹국들을 소외시켰습니다. 제국의 곡창지대인 아나톨리아의 상실은 비잔티움을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쇠퇴의 씨앗이 뿌려졌고 제국은 장기적인 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첼리뷴 4년의 4차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 동쪽이 아닌 서쪽의 동맹국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엄청난 타격을 가했습니다. 제4차 십자군에 의한 콘스탄티노플 약탈은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제국은 경쟁 관계에 있는 라틴 국가들로 분할되었고 비잔틴 제국은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이 배신 행위는 비잔틴 제국을 회복 불가능하게 약화시켰고 동쪽에서 부상하는 위협인 오스만 투르크에게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몰락은 희망과 절망의 순간들이 점철된 느리고 고통스러운 쇠퇴였습니다. 늦었습니다. (15세기) 무렵 한때 세상의 부러움을 샀던 콘스탄티노플은 쇠퇴해가는 도시였습니다. 한때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성벽은 수많은 포위 공격의 상처를 드러냈고 필사적으로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콘스탄티노플은 분열된 도시였습니다. 종교적 분쟁, 정치적 음모, 서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줄어들면서 의심과 절망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무너져가는 와중에도 비잔틴인들은 역사와 도시의 유산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는 도시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는 첼사 53년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콘스탄티노플은 수세기 동안 동서양의 교차로로 번영해 왔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젊고 야심찬 술탄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는 이 도시를 정복함으로써 제국의 영광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의 전설적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대포를 갖춘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 대포들은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도시 안에서는 마지막 비잔틴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가 얼마 안 되는 병력을 결집합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과 도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수적으로 10대 1로 열세인 그는 자신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도시, 제국, 바로 자신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죽을 때까지 결심합니다. 그의 결의는 도시의 방어자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는 서방의 지원을 요청하지만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내부 문제로 인해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포위가 시작됩니다. 몇 주 동안 오스만 제국의 대포는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을 두드렸고 성벽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땅은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이 일어날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도시의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황제와 도시의 오랜 역사에서 영감을 받은 방어자들은 필사적인 용기로 싸웁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도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몇 주간의 끈질긴 포격 끝에 성벽에 틈이 생깁니다. 종교적 열정과 약탈의 약속으로 가득 찬 오스만 군인들은 그 틈을 통해 몰려듭니다. 방어자들이 마지막 저항을 하면서 백병전이 도시를 뒤덮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 콘스탄티누스 11세는 황제의 예복을 벗고 마지막 희망 없는 전투에 참가합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시신은 대학살 속에서 사라집니다. 743년 5월 29일 53일간의 포위 공격 끝에 콘스탄티노플은 함락됩니다. 1000년 이상 지속된 로마 제국의 마지막 자축 비잔틴 제국은 지도에서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모자이크, 솟아오르는 돔, 풍부한 상징주의로 유명한 비잔틴 예술과 건축은 세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때 비잔틴 권력의 상징이었던 아야 소피아는 오늘날 그들의 건축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서 있습니다.
비잔틴인들은 또한 법률, 문학, 정치 사상에 상당한 공헌을 했습니다. 비잔틴의 유산은 콘스탄티노플의 현대적 화신인 이스탄불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집니다. 비잔틴 제국의 몰락은 가장 강력한 제국조차도 역사의 힘에 면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